어르신 여러분, 지금 열심히 안 살고 그냥 대충 살고 계신다고요? 그렇다면 인생 제대로 똑바로 살고 계신 겁니다. 이 말이 처음에는 좀 이상하게 들리실 수 있습니다. 평생 열심히 살아야 한다는 말만 들어오셨을 테니까요. 선생님도, 부모님도, 직장 상사도, 심지어 자식들까지도 늘 같은 말을 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뭐라도 해야 한다. 쉬면 뒤처진다고요. 그 말을 너무 오래 들어오셔서 이제는 아무도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그 말을 되뇌고 계실 겁니다. 퇴직을 하셨어도 마음이 편하지 않으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몸은 쉬고 싶은데 머릿속에서는 자꾸 뭔가를 해야 할 것 같다는 목소리가 들립니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다가도 괜히 이러고 있어도 되나 싶은 마음이 스멀스멀 올라옵니다. 낮에 잠깐 눈을 붙이려다가도 이 시간에 낮잠이라니 하는 생각에 몸을 일으키신 적 있으시죠? 그 죄책감 어디서 온 걸까요? 여러분이 게으른 사람이라서가 아닙니다. 평생 그렇게 살도록 훈련받아 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온 시대는 부지런함이 곧 성실함이고 성실함이 곧 훌륭한 사람의 기준이었습니다. 쉬는 사람은 나태한 사람, 뒤처지는 사람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쉬면서도 쉬지 못했습니다. 몸은 멈춰도 마음은 항상 달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그렇게 평생을 열심히 달려오셨는데 지금 이 순간 진심으로 행복하고 마음이 편안하신가요? 많은 분들이 이 질문 앞에서 잠깐 멈추실 겁니다. 열심히 산 것과 잘 산 것이 반드시 같은 말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바쁘게 사는 것과 행복하게 사는 것, 이 두 가지가 같은 방향을 가리키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너무 열심히 살려고 애쓰다 보면 정작 소중한 것들을 놓치게 됩니다. 건강을 잃고 여유를 잃고 나 자신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세상이 훌륭하다고 추켜 세우는 삶이 사실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조금씩 갉아먹고 있는 건 아닌지 오늘 처음으로 한번 의심해 보셨으면 합니다. 이건 단순한 위로의 말이 아닙니다. 수많은 연구 결과와 실제 삶의 이야기들이 똑같이 가리키고 있는 방향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왜 나이 들수록 열심히 사는 것이 손해인지, 왜 대충 사는 것이 오히려 더 오래, 더 건강하게, 더 행복하게 사는 길인지를 차근차근 풀어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 답을 드리지는 않을게요. 끝까지 들으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고개가 끄덕여지실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에 네라고 적어주세요. 반대로 도움이 되지 않으셨거나 아쉬운 점이 있으셨다면 노라고 적어주세요. 여러분의 솔직한 한마디 한마디가 저를 더 성장하게 만드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은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자신의 이야기일 수도 있고 바로 옆집 이웃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68세 최병수 씨는 평생을 일터에서 보낸 사람입니다. 22살에 경기도의 작은 부품 공장에 첫 발을 내디딘 뒤 46년을 단 한 번도 멈추지 않고 달려왔습니다. 나라가 가난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말이 온 거리에 울려 퍼지던 그 시절, 최병수 씨는 청춘을 기계 소리와 함께 보냈습니다. 새벽 5시에 공장 문을 열고 밤 10시가 넘어서야 집으로 돌아오는 날들이 수십 년간 이어졌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것 같은 날에도
몸살이 나는 날에도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 시절 최병수 씨 같은 분들이 있었기에 이 나라가 지금처럼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최병수 씨가 그렇게 열심히 살아온 대가로 얻은 것이 무엇이었는지 한번 찬찬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46년을 쉬지 않고 일했지만 허리 디스크가 생겼고 무릎 연골은 닳아 있었습니다. 명절에도 제대로 쉬지 못했고 가족여행 한번 변변히 가지 못했습니다. 자식들이 학교에서 상을 받던 날도 첫 발표회를 하던 날도 최병수 씨는 공장에 있었습니다. 아내는 집안의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하며 세월을 보냈고 두 사람이 나란히 앉아 밥을 먹는 저녁이 1년에 몇 번이나 되었는지 기억조차 흐릿했습니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니 정작 자신의 삶에서 가장 소중한 것들 곁에 있어 본 적이 별로 없었습니다. 퇴직을 하고 나서도 그 습관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몸은 공장을 떠났지만 마음은 여전히 달리고 있었습니다. 뭐라도 해야 한다는 생각이 하루도 그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아침 일찍 산을 오르고 오전에는 복지관 수업을 듣고 오후에는 자원봉사 모임에 나갔습니다. 저녁에는 자격증 교재를 펼쳤습니다. 주변에서는 대단하다고 했고 최병수 씨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안도했습니다. 열심히 살고 있다는 확인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불안했습니다. 쉬면 뒤처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 불안이 그를 계속 달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나자 몸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아침에 눈을 뜰 수가 없었습니다. 다리가 천근만근이었고 머리는 늘 안개가 낀 것처럼 멍했습니다. 잠을 자도 피로가 풀리지 않았고 밥맛도 사라졌습니다. 병원에서는 과로로 인한 면역 저하, 만성 피로 증후군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퇴직까지 했는데 과로라는 말이 이상하게 들렸지만 의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쉬어야 한다고요. 정말로 아무것도 하지 말고 쉬어야 한다고요. 최병수 씨는 그 말이 낯설었습니다. 아니, 두려웠습니다. 쉬는 것이 어떤 것인지 46년 동안 제대로 배운 적이 없었으니까요. 어쩔 수 없이 모든 일정을 멈췄습니다. 복지관도 나가지 않았고 자원봉사도 쉬었습니다. 자격증 교재도 서랍 속에 넣었습니다. 처음 며칠은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이래도 되나 싶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자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몸이 조금씩 가벼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예전보다 머리가 맑았습니다. 오랫동안 느끼지 못했던 감각이었습니다. 그러자 최병수 씨는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집 앞 작은 텃밭에 씨앗을 심었습니다. 딱히 목적이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손이 흙에 닿는 것이 좋았습니다. 오후에는 마루에 앉아 멍하니 먼 산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무 생각도 하지 않는 그 시간이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이내 편안해졌습니다. 저녁에는 아내와 나란히 앉아 텔레비전을 보았습니다. 46년 동안 거의 하지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아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렇게 같이 앉아 있으니까 좋다고요. 그 말이 최병수 씨의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2달이 지나자 몸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허리가 편해졌고 무릎 통증이 줄었습니다.
잠이 깊어졌고 아침이 기다려졌습니다. 3달이 지나자 마음도 달라졌습니다. 오래 연락하지 못했던 친구에게 먼저 전화를 했습니다. 손주가 보고 싶어서 아들 집을 찾아갔습니다. 아내와 함께 동네 시장을 걸으며 좋아하는 음식을 사 먹었습니다. 특별한 것이 없었습니다. 거창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루하루가 이상하게 좋았습니다. 최병수 씨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46년을 열심히 달렸지만 정작 자신이 얻은 것은 닳아버린 몸과 쌓인 피로, 그리고 곁에 있어주지 못한 세월에 대한 후회였다는 것을요. 그런데 대충 살기 시작하자 오히려 몸이 돌아왔고 사람이 돌아왔고 하루가 살만해졌다는 것을요. 열심히 살 때는 얻지 못했던 것들을 대충 살기 시작하면서 비로소 얻게 된 겁니다. 지금 최병수 씨는 오늘도 텃밭에 물을 주고 천천히 산책을 하고 아내와 마주 앉아 차를 마십니다. 아무도 그를 대단하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최병수 씨는 난생 처음으로 자신의 인생이 진짜 자기 것이 된 것 같다고 말합니다. 열심히 살았던 46년보다 대충 살기 시작한 요 몇 달이 훨씬 더 행복하다고요. 최병수 씨의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처럼 들리지 않으셨을 겁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가슴 한쪽이 조용히 두근거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나도 그랬는데, 나도 지금 그러고 있는데 하는 마음이요. 평생을 열심히 달려왔는데 막상 돌아보면 뭔가 허전하고 몸은 지쳐 있고 정작 나 자신을 위해 살았던 기억은 흐릿한 분들. 오늘 이 이야기는 바로 그런 분들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최병수 씨 한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세대 수많은 분들이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왔고, 똑같은 방식으로 지쳐왔고, 똑같은 방식으로 뒤늦게 깨닫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제부터는 왜 이것이 단순한 개인의 경험이 아닌지, 왜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인지를 차근차근 풀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교훈입니다. 열심히 산다는 것과 잘 산다는 것은 전혀 다른 말입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이 두 가지가 같은 말인 줄 알고 살아왔습니다. 부지런한 사람이 성공하고 쉬는 사람은 뒤처진다는 말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왔습니다.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심지어 가족들에게서도 늘 같은 말을 들었습니다. 더 열심히 해라, 더 바쁘게 살아라,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고요. 그 말을 너무 오래 들어온 탓에 어느 순간부터는 아무도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그 말을 자신에게 되뇌게 되었습니다. 잠을 자다가도 불쑥 내일 뭘 해야 하지 하는 생각이 올라오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날이면 왠지 모르게 죄스러운 마음이 드는 것이 바로 그 이유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놓치고 있었습니다. 열심히 산다는 것이 무엇을 위해 열심히 사는 것인지를 한 번도 제대로 물어본 적이 없었다는 겁니다. 남들이 열심히 하니까, 사회가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가만히 있으면 불안하니까. 그 이유들이 과연 나의 이유였을까요? 진짜 내가 원하는 삶을 위한 선택이었을까요? 많은 분들이 이 질문 앞에서 선뜻 답을 하지 못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평생 남이 정해준 기준에 맞춰 달려왔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하는 속도가 아니라 세상이 요구하는 속도에 맞추느라 정작 나 자신의 목소리는 한 번도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었던 겁니다. 그것이 바로 열심히 살아왔는데도 마음 한켠이 늘 허전하고 피로한 이유입니다. 잘 산다는 것은 바쁘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과 함께하는 시간을 충분히 갖는 것입니다.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밥을 먹고 오랫동안 걷고 싶었던 길을 천천히 걷고 오후에 햇살이 따뜻하다는 것을 느끼며 앉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단순하고 소박한 진실을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잊고 살아왔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몸과 뇌가 보내는 신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인간의 뇌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처리하도록 설계되어 있지 않습니다. 뇌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오히려 활발하게 움직이는 영역이 있습니다. 멍하니 앉아 있을 때, 창밖을 바라볼 때, 산책을 하며 아무 생각 없이 걸을 때 이 영역이 깨어납니다. 이 시간에 뇌는 낮 동안 쌓인 정보들을 정리하고 흩어진 기억들을 연결하고 새로운 생각의 실마리를 만들어냅니다. 사람들이 샤워를 하다가 갑자기 좋은 생각이 떠오르거나 산책을 하다가 오랫동안 풀리지 않던 고민의 답이 보이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뇌가 쉬는 것처럼 보일 때 오히려 가장 깊이 일하고 있는 겁니다. 반대로 하루를 빈틈없이 채워서 뇌를 쉬지 못하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단기적으로는 피로가 쌓이고 장기적으로는 판단력이 흐려지고 감정 조절이 어려워집니다. 짜증이 늘고 사소한 일에도 쉽게 지치고 삶의 즐거움을 느끼는 능력이 조금씩 사라집니다. 그것이 열심히 살수록 오히려 더 지치고 더 불행해지는 이유입니다.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보건기구와 국제노동기구가 함께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일주일에 55시간 이상 일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뇌졸중 위험이 눈에 띄게 높아지고 심장 질환으로 인한 사망 위험도 크게 올라간다고 합니다. 이것은 비유가 아닙니다. 숫자로 증명된 사실입니다. 열심히 사는 것이 때로는 자신의 몸과 수명을 갉아먹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미국의 신경과학자 로버트 사폴스키 박사는 수십 년에 걸친 연구를 통해 만성적인 스트레스가 뇌의 기억과 감정을 담당하는 영역을 실제로 손상시킨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쉬지 않고 달리는 삶이 단순히 피곤한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뇌 자체를 조금씩 망가뜨리고 있다는 겁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 뇌가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면서까지 열심히 사는 것이 과연 올바른 삶인지 이제는 진지하게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아픈 것이 부지런함의 훈장이 아닙니다. 지친 것이 성실함의 증거가 아닙니다. 몸이 괜찮아야 삶도 괜찮아집니다. 그 당연한 사실을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뒷전으로 밀어두고 살아왔습니다. 세 번째는 대충 산다는 말의 진짜 의미입니다. 대충 산다는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게으르다, 무책임하다, 노력하지 않는다는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실 겁니다. 그렇게 배워왔으니까요.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그 생각을 조용히 내려놓으셨으면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대충 산다는 것은 아무렇게나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남이 정한 기준이 아니라 내가 정한 속도로 사는 것입니다. 세상이 요구하는 바쁨에 끌려다니지 않고 내가 진짜 소중하게 여기는 것에 시간을 쓰는 것입니다. 불필요한 경쟁에서 발을 빼고 나에게 맞지 않는 틀에 억지로 자신을 끼워 맞추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게으름이 아닙니다. 오히려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세상의 시선을 이겨내고 자기 자신의 편이 되어주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남들이 뭐라고 해도 내 삶의 주인은 나 자신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철학자 노자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억지로 하지 않으면 이루지 못하는 것이 없다. 자연의 흐름을 거스르지 않고 자기 자신의 본래 모습대로 사는 것이 오히려 가장 완전한 삶이라는 뜻입니다. 억지로 바쁘게 살려고 애쓰는 것이 오히려 삶을 더 피폐하게 만든다는 이 가르침은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변하지 않는 진실입니다. 고대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도 같은 말을 했습니다. 삶이 짧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너무 많이 낭비하는 것이다.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정작 중요하지 않은 것에 시간을 쏟아붓는 것이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이 말은 변하지 않는 진실입니다. 대충 산다는 것은 삶을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삶을 찾아가는 용기 있는 선택입니다. 남은 인생을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살겠다는 당당한 선언입니다. 네 번째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어디로 방향을 틀어야 하는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최병수 씨가 변하기 시작한 것은 거창한 결심을 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멈췄습니다. 달리던 발을 멈추고 주변을 천천히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멈춤이 그의 몸을 되살렸고 그의 삶을 바꾸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당장 무언가를 새로 시작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 하고 있는 것들 중에 사실은 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을 하나씩 내려놓으시면 됩니다. 남들 눈에 잘 보이기 위해 억지로 채운 일정이 있다면 그것을 덜어내세요. 해야 한다는 강박 때문에 하고 있는 일이 있다면 잠깐 멈춰보세요. 정말로 내가 원하기 때문에 하는 일인지 아니면 가만히 있으면 불안해서 하는 일인지를 한번 솔직하게 들여다보셨으면 합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에너지가 줄어듭니다. 젊을 때처럼 몸을 혹독하게 쓸 수 없습니다. 그것은 나약해진 것이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그 변화를 인정하고 그에 맞는 속도로 사는 것이 지혜입니다. 젊을 때의 기준으로 나이 든 지금의 자신을 채찍질하는 것은 지혜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을 향한 폭력에 가깝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시간은 더 소중해집니다. 그 소중한 시간을 남의 기준에 맞추느라 낭비하기에는 앞으로 남은 날들이 너무 아깝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내 속도로, 내 방식으로, 내가 진짜 원하는 것에 그 시간을 쓰셨으면 합니다. 열심히 살지 않아도 됩니다. 대충 살아도 됩니다. 아니, 이제는 대충 사셔야 합니다. 그것이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가장 현명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평생을 나라를 위해, 가족을 위해 열심히 달려오신 분들입니다. 그 헌신과 수고는 이 나라의 역사 어딘가에 분명히 새겨져 있습니다. 이제는 그 헌신의 방향을 바꾸셔도 됩니다. 남은 인생만큼은 오롯이 여러분 자신을 위해 살아도 됩니다. 쉬는 것이 권리입니다. 대충 사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오래오래 건강하게 곁에 계셔 주실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더 오랫동안 따뜻한 존재로 남아있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도 합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앞서 열심히 사는 것이 왜 손해인지, 대충 사는 것이 왜 더 지혜로운 삶인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머리로는 이해가 되어도 막상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평생을 열심히 살아오셨던 분들이 갑자기 대충 살라는 말을 들으면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감이 잡히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당장 내일부터 실천하실 수 있는 아주 작고 구체적인 것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창하지 않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것들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바꿔줄 겁니다. 작은 행동 하나가 삶을 바꾼다는 말이 과장처럼 들리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병수 씨도 텃밭에 씨앗을 심는 것 하나에서 시작했습니다. 그 작은 시작이 그의 몸을 되살렸고 그의 하루를 바꾸었습니다. 크게 바꾸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작게 시작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루에 딱 한 번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을 만드세요. 30분이면 충분합니다. 텔레비전도 끄고 스마트폰도 내려놓고 그냥 앉아 계시면 됩니다. 창밖을 바라봐도 좋고 마당에 나가 하늘을 올려다봐도 좋습니다. 멍하니 아무 생각 없이 있어도 됩니다. 그 시간이 낭비처럼 느껴지시겠지만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뇌는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가장 깊이 일합니다. 하루 동안 쌓인 것들을 정리하고 마음의 먼지를 털어내고 내일을 맞이할 힘을 그 고요한 시간 속에서 채웁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겁니다. 뭔가를 해야 할 것 같은 마음이 자꾸 올라올 겁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냥 그 어색함을 느끼면서 앉아 계세요. 일주일만 해보시면 그 시간이 하루 중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된다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 시간이 사실은 자신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평생 남을 위해 시간을 써오셨으니 이제는 그 시간을 자신에게 돌려주세요. 두 번째입니다. 오늘 연락하고 싶었던 사람에게 먼저 연락하세요. 오래된 친구일 수도 있고 자주 보지 못하는 자식일 수도 있고 오랫동안 안부를 전하지 못한 형제자매일 수도 있습니다. 긴 말이 필요 없습니다. 잘 지내냐는 말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사람은 관계 속에서 삽니다. 아무리 혼자 있는 시간이 편해도 사람과의 연결이 끊기면 마음이 조금씩 메말라 갑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무려 80년에 걸쳐 진행된 연구가 있습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을 평생 추적하며 무엇이 건강과 행복을 지켜주는지를 관찰한 연구입니다. 그 긴 연구 끝에 나온 결론은 단 하나였습니다. 사람들의 건강과 행복을 가장 오래, 가장 강하게 지켜주는 것은 재산도 지위도 건강관리도 아닌 따뜻한 인간관계였다는 겁니다. 좋은 관계가 있는 사람이 더 오래 살고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하다는 겁니다. 관계는 가꿔야 유지됩니다. 물을 주지 않으면 꽃이 시들듯이 연락하지 않으면 관계도 서서히 멀어집니다. 오늘 딱 한 사람에게만 먼저 연락해 보세요. 그 작은 행동 하나가 여러분의 삶을 얼마나 따뜻하게 만드는지 직접 느껴보실 겁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온기는 어떤 보약보다 강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남의 기준으로 오늘 하루를 평가하지 마세요. 오늘 아무것도 대단한 것을 하지 않았어도 괜찮습니다. 생산적인 일을 하지 않았어도 괜찮습니다. 그냥 좋아하는 것을 먹고 좋아하는 곳에 앉아 있고 편안하게 하루를 보냈다면 그것으로 충분히 좋은 하루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충분함을 아는 능력이라고 부릅니다. 더 나은 것을 끝없이 쫓는 사람보다 지금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느낄 수 있는 사람이 훨씬 더 행복하다는 것이 수많은 연구를 통해 밝혀졌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단하지 않아도 됩니다. 남들보다 뒤처지는 것 같아도 괜찮습니다. 오늘 하루를 무사히 살아낸 것만으로도 충분히 잘 사신 겁니다. 그 사실을 매일 저녁 스스로에게 말해주세요. 오늘도 잘 살았다고요. 그 말 한마디가 다음날 아침을 조금 더 가볍게 시작하게 해줍니다. 자신을 다독이는 것이 나약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이 자기 자신을 아끼는 가장 따뜻한 방법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를 기울이세요. 피곤하면 쉬세요. 졸리면 주무세요. 배고프면 드세요. 먹고 싶은 것이 있으면 드세요. 가고 싶은 곳이 있으면 가세요. 이 말이 너무 당연하게 들리시겠지만 사실 우리는 평생 이 당연한 것을 하지 못하며 살아왔습니다. 피곤해도 일어나야 했고, 졸려도 버텨야 했고, 먹고 싶은 것보다 먹어야 하는 것을 먹으며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몸이 쉬고 싶다고 말할 때 쉬는 것이 게으른 것이 아니라 자신을 아끼는 것입니다. 자신을 아끼는 사람이 오래 건강하게 삽니다. 자신을 아끼는 사람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더 오랫동안 따뜻한 존재로 남을 수 있습니다. 몸의 소리를 듣는 것이 삶을 지키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에피쿠로스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행복은 거대한 것 안에 있지 않다. 소박하고 조용한 삶 속에 진정한 기쁨이 숨어 있다. 그는 2000년도 훨씬 전에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성공이나 끝없는 노력이 아니라 조용하고 평온한 일상 속에 진짜 행복이 있다는 것을요. 텃밭에 물을 주는 것, 따뜻한 햇볕 아래 앉아 차 한 잔을 마시는 것, 오래된 친구와 아무 말 없이 나란히 걷는 것, 손주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밥상 앞에 앉아 있는 것. 이런 것들이 거창한 성취보다 훨씬 더 깊고 오래가는 행복을 줍니다. 그 소박한 행복을 이제는 여러분이 마음껏 누리실 차례입니다. 더 이상 미루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셔도 됩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께 직접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더 이상 열심히 살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더 이상 바쁘게 살아야 한다는 압박을 스스로에게 주지 않아도 됩니다. 대충 살아도 됩니다. 느리게 살아도 됩니다. 오늘 하루 아무것도 이루지 않아도 됩니다. 평생을 이 나라를 위해,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다 쏟아부으신 분들입니다. 그 세월의 헌신은 그 어떤 말로도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이제 남은 인생은 오롯이 여러분 자신의 것입니다. 그 시간을 남의 기준이 아닌 내 기준으로, 남의 속도가 아닌 내 속도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쉬는 것이 권리입니다. 대충 사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이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 곁에 더 오래, 더 건강하게 머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따뜻하고 편안하고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이 채널을 이어가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4가지 중에서 내일부터 실천해 보고 싶은 것의 번호를 댓글에 남겨주세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 만들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1번, 오래된 사람에게 먼저 연락하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2번,
오늘 하루를 충분하다고 여기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3번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 기울이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4번을 댓글에 적어주세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댓글이 이 채널을 더 풍요롭게 만들고 저를 더 성장하게 만드는 가장 소중한 힘입니다. 여러분이 참여해 주실수록 이 채널의 이야기는 더 많은 분들께 닿을 수 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